네, 오늘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 지도, 거짓말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이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아동 거짓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거짓말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 또 부모님이 상당히 좀 강압적이거나 무섭거나 특히 신체 학대라든지 성학대 같이 뭔가 아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강한 성향들 이런 것들과 아이들의 그 거짓말이라는 문제 행동이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거짓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장 후에 이제 뭔가 도벽이라든지 아니면 훔치는 물건을 훔치는 도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사실 정직하지 않게 이렇게 무단 결석하는 문제라든지 학원 빠지는 문제, 또 약물 오남용, 공격적인 행동과 같이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것과 관련되는 어떤 다른 행동 문제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동기에 미연에 방지시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는 성장 후에도 이게 반사회적인 어떤 인격 문제, 이게 사실은 양심의 어떤 가책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못 느끼는 성격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경계성 인격 장애, 여러 가지 인성에서도 크게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어떤 적응이 어려운 그런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정신병리나 또는 범죄 성향들을 이제 양산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가야 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항적인 어떤 성격 장애라든지 아니면 품행 장애, ODD라 그러죠. 그래서 비행 문제와 같은 심각한 이 정신병리랑 같이 연관지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다루어야 되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 형태의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게 뭔가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 둘러대기라고 볼 수 있겠죠.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라면 위에 거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한 어떤 혼란형이 있을 수 있죠. 두서없이 이거저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단지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둘러대는 그런 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비밀을 지키거나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기형이 있는데 좀 어떤 이기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 약간 이제 좀 허풍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을 보호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교 형태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환경 자체는 그렇게 건강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가 부모를 배려하기 위해서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라든지 본인이 섭섭했는데 섭섭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게 건강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또 또래의 관심이나 환심을 이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주의 환기, 자신이 좀 집중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형태의 거짓말, 아동 청소년기 특히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허풍으로 이렇게 막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좀 집중받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짓말이 사실로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복수나 증오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 이건 사실 굉장히 이런 어떤 그 반감, 어떻게 보면 언어로 또 심리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공격성에 안 좋은 어떤 그 발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서움을 타게 하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유의하는 거,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겁주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쟤 놀려 먹었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쾌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에는 사실 우리가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이의 원인, 그리고 어른의 원인을 다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동, 그 거짓말하는 당사자, 아동 청소년의 변인도 알아야 되지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변인 중에 가정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겠는데요. 일단은 부모님 자체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따뜻한 분이라든지 진실성이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 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대로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보단 둘러대고 아무 일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혼날까 봐 거짓말한 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거부적으로 대할 때, 이제 이럴 때도 아이들이 자신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 뭔가 거짓말을 하고,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부모가 아이의 행동이나 생활을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 또는 생활을 감독하기보다는 방치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행동 문제들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넘어서야 되지 않는 그런 선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어섰을 때 그걸 잘 발견하고 지도하고 이러는 것들을 안 하면 그냥 넘었다 들어왔다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은 단발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아이의 성품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부모이거나 행복하지 못한 어떤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또 화합되지 못한 이게 나뉘어진 그런 어떤 가족 분위기가 이런 거짓말을 양산해내는 그런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다 거짓말하는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족 중에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성인 지도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이를 잘 지도하는데 일단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더 힘겹게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감소 이런 것들도 또 부모의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만 집중하는데 많이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아이들이 거짓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의 가정환경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그런 그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어떤 통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봤을 때에는요, 부모님의 기대만큼 아이가 자라주지 못할 때, 특히 이렇게 기대가 이렇게 수치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성적이겠죠. 성적도 또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이 높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주변의 기대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더 사람들의 눈에 긍정적으로 자신이 비춰지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미지 관리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비난을 받고 또 무시당하고 너가 그렇지 뭐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지는 느낌들을 보여줬을 때 애들은 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좋은 행동들을 안 하고, 그래 난 뭐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나쁜 행동들을 그냥 그 아주 쉽게 저질러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좀 꼼꼼하지 못한 아이의 특징들도 나오는데요.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행동 장애, 학습 장애,
또 지능이 낮은 경우, 미세한 신체적인 어떤 장애, 만성질환, 질병 등을 앓는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런 거죠. 이렇게 물컵 하나도 엎지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만져서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 깨고 막 도망가는 아이와 같이 자신이 이렇게 무슨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그럴 만한 상황들이 많이 없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미리미리 이런 어떤 행동들이 바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밀착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습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지 말라, 또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또 실제로 하는 걸 보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이 아이들한테 많이 나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래로부터의 거절이라든지 압력이나 잦은 좌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뭐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어차피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더 나쁜 상황 안 벌어지게 무마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아이 방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더 이상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때 우리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지는 거죠. 그게 아동계의 이런 문제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가정의 변인이라든지 아이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랑과 인정 또는 이제 기대하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좀 가다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방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은 한 번 안 하기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성장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뭐 하나를 배워서 알게 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그냥 한국 사람이 외국어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바른말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꾸준히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이가 계속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비난입니다. 비난을 하지 않고 아이랑 계속해서 지구력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는 이 거짓말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진실을 직면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자기가 감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어딘가로 숨고 싶은 그 심정을 더 많이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난을 하면 아이들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 행동들을 포장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도 안 좋지만 비난하는 부모님도 적절하지가 않은 그런 특징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하게 매를 때리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 한 번 안 들고 아이를 지도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훈육이다,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때린다는 것도 참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때리기 시작하면 결국 부모가 때려서도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내가 여기서 더 때리면 이 아이한테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 아이한테 이제 거짓말로 인한 어떤 불편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감당할 만큼만 주어서 약간 좀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감들을 감당하면서 다시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거를 아이한테 말하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가 왜 거짓말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사실 어른들 보기에는 뻔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이유를 그냥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왜 거짓말했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잖아. 엄마가 정직하게 말하라 그랬잖아. 엄마가 정직하게 말해줬으면 다 용서했을 텐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지. 근데 엄마는 거짓말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관계를 아주 나쁘게 하는 안 좋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또 한 번 혼나더라도 다음에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멋있고 이렇게 혼날 일 있으면 혼나고 또 이렇게 다시 또 털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멋진 모습이라고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거, 이제 굉장히 잘했는데, 뭐 이런 멋있는데, 멋진데, 이런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 사람의 그런 반응,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의심스럽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그런 아동계의 거짓말들이 있죠. 그거는 아이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인이 되어서도 거짓말을 하는 한 아버지를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집에서 이제 아주 뭐 집이 이제 사업하는 이렇게 주유소 같은 사업하는 현금도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집이었는데 뭐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너무 확신 있게 어머니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기가 가져갔다고 어머니가 이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말할 때까지 아이를 심하게 때려서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하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져간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뭐 미안하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때 자기가 의심받고 그렇게 그걸 확신하는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훈육을 받았던 그 기억을 나이가 들어서 애기 아버지가 돼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아직 정말 이렇게 심증이 너무 확실하지 않을 때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아이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훈육자의 또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거 거짓말인데, 명백히 거짓말인데 믿어주면 그러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 어떤 상담받는 아이가 어머니도 바쁘고, 어머니도 이제 전문직이라 바쁘고, 아버지도 막 바쁘고, 외동이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원도 빠지고, 막 이렇게 PC방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니까 때려보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아들 하나를 그렇게 키우면서 애가 이제 중학생까지 됐어요. 그래서 상담실을 왔는데, 좀처럼 이제 문제 행동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상담을 늦게 왔어요. 이제 학원 오듯이 상담을 또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늦게 오고 또 어느 날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을 잡아줬어요. 보충을 잡아줘서 이제 쉬는 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상담실을 이제 나갔죠. 나가서 근데 그 아이가 그때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날, 쉬는 날, 남들 다 쉴 때 쉬지 않고 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또 못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쏘리 선물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쏘리 선물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자기도 미안했는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너 근데 그날 나한테 뭘 잘못한 거 같니?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못 온다고 미리 얘기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못 온다고 미리 얘기 안 한 거. 너 못 온다고 이렇게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말로든 꼭 오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어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잖아요. 너 이런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그거 의논 안 한 거잖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나는 너가 심지어 친구랑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늘 상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줄 수 있어. 앞으로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더 많은 남들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너가 부모님하고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너가 부모님하고는 이런 소통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나도 너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 다음에는 그게 어떤 경우든 정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왔는데 어느 날은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가 이제 그 학원 가야 되는 가방을 챙겨왔어야 됐는데 자기가 가방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학원에 가져가야 되는 그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 그 가방이 지금 없는데 그 학원 가져가야 되는 가방을 갖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말을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 너 그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이 만남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인데 중요한 거는 너가 왜 늦었는지를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다. 사실은 어머니도 너무 바쁘신 분이고 아버지도 너무 바쁘신 분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너가 왜 늦었는지를 너가 말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거를 왜 늦었는지 명백하게 알고 우리가 다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난 그걸 위해서 너가 어디 갔다 왔는지 CCTV를 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를 만들 때까지 우리는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제가 정말로 CCTV를 볼 거라고 생각이 됐는지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거기에 CCTV가 있었나 없었나 막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다음에 올 때 또 아이스바 사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절대로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 용돈으로 사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주 연락은 하지 않지만 아이스바 사겠다고 돈 달라고 할 때 돈 주지 않고 아이가 자기 용돈으로 사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랑 이제 점진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걸 조율을 한 적이 있죠. 이 아이가 맨 처음부터 이 거짓말이 싹 없어지진 않았지만 하나 더 한꺼풀 바뀌고 이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상담자하고만 진실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의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부모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아이의 내면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코칭을 해드리면서 이 가정의 대화 방식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문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못 지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안다면 또 그리고 그 지도 과정이 결국 그게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잘 성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변화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전에 어떤 아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짓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지만 몰래 어머니 그 지갑에서 또는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그런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상담실에 온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때려도 보고 혼내도 보고 벌도 세워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너 이런 거 하면은 경찰이 잡아가는 거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경찰서도 데려갔다가 안 돼서 상담실을 데려온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 이제 그 한 달간 놀이를 잘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도 밝아지고 엄마랑도 소통이 잘 되게 됐고.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달을 이제 등록해야 될 때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서 상담실에 오셨어요. 아, 이거 효과 하나도 없다고. 나 이제 상담 안 할 거다. 그거 얘기하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 뭔가를 가져갔냐. 제가 어머니가 그러겠더니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냈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질문에 답변하다가 아,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엄마가 막 혼내고 얼마나 무섭게 혼내고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던 그 아이가 엄마가 속상해서 막 혼내는데 아이도 울었어요.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엄마 주머니에서 돈 가져가고 싶지 않았고 그거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그런 습관화된 행동에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엄마는 속상해서 화를 내고 자기도 반성하는 마음이 드니까 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아이가 바뀌었다는 걸 자각하셨어요. 그래서 아, 아이가 바뀌긴 바뀌었네요. 아이가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상담을 받았고 또 완벽하게 이제 그 문제 행동을 이렇게 해결받고 종결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첫 술에 문제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특별히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는 점진적으로 나아진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마치 이게 걸음마 배우는 사람이 여러 번 엎어지고 외국어 배우는 사람이 문법에 맞지 않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바른말, 참말로 바꿔가는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그리고 어떤 과정을 밟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동에게 너무 완벽한 태도, 높은 성적 이런 거 기대하면 100점 아니면 보여주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완벽한 걸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좀 그런 성취를 해보고 싶다, 요구에 한번 부응해보고 싶다는 동기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지도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적표 갖고 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적이 너무 민감한 부모면 성적을 어떻게 조작할까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기대가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서 좀 부모님한테 이해를 시키고 부모님이 좀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동이 이제 상상으로 이야기할 때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아동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그 판타지를 많이 쓰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이런 현실 인식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거에 관심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외로운 아이들이 판타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상상의 이야기라든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가 많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피부 접촉을 하는 그런 신체화된 놀이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런 어떤 추리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뭔가 판타지 소설 같은 걸 많이 읽히지 마시고 혼자 공상하는 시간을 주지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함께 몸으로 노는 놀이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아이한테 실제 세상에서의 관계, 관조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관계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장된 또는 상상의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는 아이들이 이런 관계를 본인이 머릿속에서 관념화시키지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누군가 관계하지 않는 상당히 그 고립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생득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공상의 세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죠. 정신 건강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다른 아이의 개인적인 행동을 적어놓고 바람직한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거 좋겠죠. 너는 어떤 아이가 멋져 보였어? 그런 행동들, 엄마는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했을 때 너무 멋졌었어.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좋은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좀 정리해서 자신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행동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동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 뭐 이러는 거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직하게 잘 행동했어. 오늘은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 그게 이제 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금세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것들을 벌써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일상적인 좋은 행동들이 쌓여갈 때 이제 나쁜 행동들은 점진적으로 좀 소멸하고, 좋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그러니까 일상의 행동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물건 하나를 이렇게 뒀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마치 염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들고 또 물이 빠지고 이러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잘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거짓말이라는 아동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 어떻게 지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